절대로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는 연애를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거는 윤리적으로 금기가 되는 사항. 정말 악용을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더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의 연애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의료 윤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요. 한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고, 뭐 가족 관계는 어떻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몇 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둘이 연애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절대로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는 연애를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거는 윤리적으로 금기가 되는 사항. 하면 정신과 의사 뺏깁니다. 제명당합니다. 정신과 의사랑 환자랑 연애를 한다라는 내용의 소설책이 있어요. 그 카우치에 누워서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님이 쓴 소설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노인인 80대인 정신과 의사랑 20대인 환자랑 연애하는 내용이에요. 환자가 노인인 정신과 의사랑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나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정신과 의사에게 요청을 해요. 한 번만 나랑 같이 연애를 해달라. 근데 계속 이제 거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둘이 성관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의 소설책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얄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아, 정말로 정신과 의사랑 환자랑 연애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극단적으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본능적으로 느껴요. 전공의 시절 때 수련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연애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치료자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아, 이거를 응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저는 사실 요 얘기는 조금 뭐 외적인 내용인데,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약간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는 막 굉장히 막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뭐 누군가는 뭐 다 그런 이상형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이상형이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 이상형인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이상형이신가요? 아, 그래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관계 이론에 의해서 인간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는 대상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바스트가 큰, 막 가슴이 큰 사람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뭐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에서부터 이제 오는 애착관계에 의해서 이상형이 형성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이상형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상형은 뭐 아름다우신 분이 이상형이죠.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절대 아니고, 환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환자는 치료자에게 착각을 해요. 저 치료자가 완벽한 존재다, 저 치료자가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까지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연애를 하자든지 아니면 뭐 진료실 바깥에서 만나자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어떤 뭐 개인 정보나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주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이는 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환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환자가 치료자에게 전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 짜증이나 뭐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느끼는 감정의 기초는 투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치 환자가 프로젝트 빔을 쏘는 거고 치료자가 그 스크린 벽에서 빔을 맞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환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쏘는지에 따라서 스크린의 모습이 떠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프로젝트 빔으로 정말 완벽한 어머니상을 쏜다고 생각하면, 치료자는 이 스크린에서 완벽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환자는 치료자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 막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환자가 프로젝트 빔을 정말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어떤 분노의 대상으로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치료자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분노의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감정 현상을 전이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치료자가 환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역전이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이 현상과 역전이 현상은 모든 치료 환경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역전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계속 끊임없이 진료실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완벽한 사람으로 쐈어요. 그러면은 제가 치료자가 환자한테는 전지전능한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다 맞는 말만 할 것 같고, 요즘에 막 그 JMS 종교적인 그런 것도 약간 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등, 그런 것들도 일종의 마음속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쏴서 저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정말 악용을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잘 사용하고 그게 이제 더 심각하게 된다면 세뇌까지도 이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료윤리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비밀 유지라는 건 환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TV에서든 저도 그렇고 뭐 환자분들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케이스는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몇 살에 뭐 이름이 누구누구씨 그런 특정인을 지목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밀 유지가 정말 중요한 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과랑 비뇨기과라고 하거든요. 이 두 과는 정말 비밀 유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죠. 성형외과는 뭐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길 가다가 환자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못하는 과가 정신과랑 비뇨기과라고 하거든요. 정말 비밀 유지는 중요하고, 의료 윤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좀 요거는 정신과적인 특성인데, 환자분들께 티칭을 해서는 안 돼요. 환자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과정은 없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이혼해야 될까요, 혹은 저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저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해답을 받기 위해서 오시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혼하세요, 혹은 뭐 학교를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티칭 금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 환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거든요. 환자의 인생은 환자분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동반자일 뿐인 거지 직접적으로 티칭을 하는 선생님은 아니어서, 그런 티칭을 하는 거는 금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플 TV에서 미드 중에 지미의 상담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지미라고 하는 심리 상담사가 결국에는 그 금기를 깨고 환자가 너무 답답해서 티칭을 해줘요. 당신 이혼하세요, 그냥 이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자는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 와서 그 지미라고 하는 상담사를 두드려 팹니다. 왜 네가 이혼하라고 해서 나를 시켰냐. 결국에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혼을 하는 게 이 환자의 인생에서 옳았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고민해 볼 문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절대로 드릴 수는 없어요.